자, 부가가치세 분석서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54 불공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한 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부속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할 텐데요. 자, 부거스 신고할 때 우리가 54 불공이라고 하는 부분 많이 알고 있죠. 뭐 접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 서류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자,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내가 받지 않았거나 당연히 못 받은 걸 우리가 이제 미수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락되거나 기재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54 불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매입 차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외상으로 사온 그런 그 세금계산서 합계표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매입한 거 부분에 대해서 미제출을 하거나 또 부실 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이죠. 자,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 54 불공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하는 경우 있죠. 사업 무관 지출. 뭐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쓰려고 노트북을 갖다가 회사 카드로 결제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그 무관 지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소비세법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치를 조장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보석이나 뭐 핸드백 뭐 이런 그 골프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우리 이제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구입과 유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수리하거나 기름 넣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에 해당이 되는데, 자, 1000cc 이하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공제를 받아요. 50일 과세가 되는 거지만 그 이상이 될 때는 54 불공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9인승 이상 이런 것은 우리가 승용이 아니라 승합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승합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업용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승용차 이런 얘기는 우리가 5인 기준이잖아요. 승용차는. 그래서 보통이 이제 5인에서 우리가 1인서부터 시작해서 9인 이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승용차하고 승합차는 다르다. 승합차는 영업용이라는 거, 9인 승서부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9인 이하에 대해서는 뭐 한다? 54 불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가 우리가 54 불공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서를 출판을 하고 있는 도서 출판사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돼서 도서에 관련된 책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 차량을 샀다 이런 얘기예요. 차.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 그 직원들 출퇴근하기 위해서 관광차를 샀다. 그럼 이 차는 과세 아닙니까? 그럼 차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VAT가 1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이 부분은 면세업자들은 어때요? 부가세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급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차량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마찬가지 54 불공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죠? 자, 그다음에 토지 조성. 우리가 이제 신축 행위를 할 때 토지를 왜 이렇게 그 판판하게 만드는 정지 작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지란 얘기는 땅을 바를 정자에 땅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고르게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 토지에 관련된 건 이제 면세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토지에 관련된 부가세를 냈다 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은 오픈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공제를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자 오픈하기 전에 개시 전 등록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등록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나고 나서 우리 20일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면서 54 불공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그대로 땡겨와 가지고 서류가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직접 그 서식에 입력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표는 생략하고 서식에 직접 입력해라 이런 형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식 작성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기 예정 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7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매입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자, 공급받는 자의, 자, 공급받는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매입이죠, 매입. 자, 매입의 대표자 성명이 누락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을 것이 매출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하는 사람의 대표자라든지 이런 성명이 오류가 되면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이건 매입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 공제받지 않고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번의 내용은 해당이 없다. 우리가 기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왜? 세금 공제 받잖아요. 매입세. 그죠? 나반. 대표이사가 사업과 상관이 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대표이사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니까 당연히 54 불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명세서에 기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있는데 배기량이 여기 보니까 2500cc예요. 그죠? 당연히 이것도 54 불공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선물용 이것도 54 불공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달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식을 작성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자, 공급가액과 세액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것도 공급가액과 세액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접대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받는 자는 매입하는 자잖아요. 매입하는 자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서식에 직접 작성하는 걸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그대로 이 부분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해당하는 칼럼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얘가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우리 세무 2급 시험에서는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요? 입력해 주는 게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5번 칼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요 부분의 금액을 입력해야 이쪽으로 땡겨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16번 칼럼에다 입력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여기 옆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이쪽으로 자동으로 땡겨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까지 저장하는 것이 한 세트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공통매입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서부터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면세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세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50일 과세 이렇게 하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면세 53 면세 같은 경우는 VAT 부가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입세액이 당연히 불공제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세와 면세를 공통으로 매입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통 매입세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용사업자다라고 하는 것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둘 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다 같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겸용사업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겸용사업자가 과세되는 건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면세되는 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나 면세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공통 매입세액이라 하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안분 계산을 하게 돼요. 안분이라는 얘기는 총분의 누구 거 면세 것만 골라내게 되면 우리가 이 면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얘만 빼주면 공제 다 가능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 신고 때는 이렇게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면세분에 관련된 것을 속가내는 골라내는 이런 그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안분 계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면세분에 관련된 것은 공제받지 못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예외적인 안분 계산이 있어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급가입분의 면세 이렇게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 계산을 했지만 그 부분을 구분하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총매입가액과 비율 또는 예정 공급가액의 비율이나 사업 면적의 비율 순으로 우리가 안분 계산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통매입세액이 전액이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공통매입세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과세하고 면세 부분을 둘 다 있는 게 이제 공통매입세액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둘 다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전액 다 매입세액이 공제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느냐? 그 비율이 이런 얘기예요. 자, 면세에 관련된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다 공제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쵸, 안분 계산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면세분을 골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과세되는 걸로 봐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가 단계 매입하여서 단계 매각하는 경우 그러면 신규 사업자가 단계 매입해서 단계 그냥 매각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에 따로 우리가 매입세액을 뭐 공제를 안분 계산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정산 내역의 탭인데요. 정산이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예정신고 때는 우리가 이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뭐 했어요?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했잖아요. 안분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확정신고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이 뭐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확정은 정사라는 거죠.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정신고 때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그쵸.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계산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산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확정신고 때 예정하고 확정하고의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계산한다. 또는 이것을 공통매입세액에 정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면세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불공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공통매입세액은 6개월간 확정신고니까 총분의 뭐만 그쵸 면세되는 걸 솎아내고 기공제 매입세액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정신고 때
우리가 그 면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공제된 부분, 그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뭐 해줘야 된다? 차감해줘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문제는요,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이론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식 작성할 때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보자고요. 원재료에 대해서 과세하고 면세 겸용 사업자다. 그러니까 과세하고 면세를 둘 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서 정산 내역의 탭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정산 내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예정이다 확정이다, 그죠? 확정이죠. 정산은 아까 제가 확정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써 있잖아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 정산 탭이니까 확정 신고 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단 1기 예정 때 그러면 예정 신고를 했겠네요. 그죠?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분에 대한 기 부분 있죠? 앞전에 공제받았던 것은 20만 원이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공제액이죠. 그러니까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기공제되는 액은 20만 원이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은 뭐라고요? 확정이라는 거. 확정 때 뭐 한다고요? 정산을 한다는 거. 그러면 예정을 분명히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정 때, 자, 20만 원만큼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것을 공제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예정, 확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 그래서 과세와 면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정산하는 탭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페이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앞전에 여기 보시면 4개 페이지가 있어요. 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54 불공에 해당하는 그 작성한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계산 내역, 이거는 예정 신고 때 하는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정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확정 신고 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중에서 5%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세액을 다시 재계산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당해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서 자, 1월서부터 3월이니까 예정신고 아니겠어요? 그죠? 그 예정신고에 자,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와 있는데 공통매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 문제상에서 보게 되면 1기 예정에서의 공통매입세액이 500에서 5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총 공급가액 등 하고 면세 공급가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총 공급가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자, 총 공급가액 자, 여기 보면 과세와 면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금액이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면세가 얼마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2천만 원 나와 있죠? 자, 2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 2천만 원을 적었어요. 자, 2천만 원 적었죠?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면세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면세 비율이 얼마 나왔다? 40%가 나왔죠. 그러면 아까 우리 세액에 대해서 우리 세액이 50만 원 나왔잖아요. 자, 50만 원 곱하기 40% 이렇게 계산하니까 54, 20 하니까 얼마? 20만 원만큼이 불공제 매입세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을 우리가 뭐 하는 거다? 면세분해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월 31일 날 어떤 회계전표를 끊어야 되냐면 일단 원재료 부분이 이만큼은 공제 못 받잖아요.
우리가 공제받으면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상품하고 10만 원일 때, 자, 만 원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았는데, 자, 이런 면세, 이 과세가 아니라 면세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대급금이 어디로 간다? 자, 대변에 가는 거죠. 부가세 대급금 하고 요 부분만큼을 원재료로 이렇게 잡아 놓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이제 작성이 되는가 이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부가세 신고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예정 신고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 여기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1번 칼럼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자,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200에 20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는데요. 자, 여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20만 원만큼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부분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 주게 되고, 그럼 이거에 우리가 10%가 20만 원이 나왔으니까 공급가액을 우리가 이제 20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얘가 자동으로 금액이 여기로 땡겨온다는 거.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정 신고 때 20만 원만큼을 뭐 했어요? 공제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확정 신고 때는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그죠? 정산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탭에 보시게 되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산 내역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문제상에서 자, 확정은 1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급가액이 1500에 150. 이게 뭐야? 예정하고 확정을 다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금액은 1억 5천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니까 총 공급가액이 1억 5천, 그 다음 면세가 5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확정때에 있는 공통매입세액이 얼마라고요? 150만 원이에요. 지금 확정때 다시 정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이 150만 원이고 이런 게요. 공고가액은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니까 자, 15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억 5천하고 5천만 원이 우리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얼마요? 1억 5천에 자 1억 5천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면세가 5천이었다는 거,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액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자동으로 얘가 면세 비율이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5천에서 자, 1억 5천 나눠주게 되면 30%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공통매입세액 150만 원에다가 33.3%를 곱해주게 되면 자, 49만 9,999원이 나오고, 앞전에 20만 원만큼을 공제 못 받았잖아요. 그만큼을 빼주게 되면 자, 요번에 못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다? 29만 9,999원만큼을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어떻게 해요? 그쵸?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공제가 안 되니까 대변에 가서 없애주면서 원재료에서 우리가 늘려주는 형태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고, 마찬가지 이거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서도 자, 확정 때 있잖아요. 지금 재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해줘야 이쪽으로 땡겨온다 그랬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우리가 이제 볼 거냐면요. 자, 납부세액에 대해서 환급세액 재계산을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확정 신고 때 재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산들 중에서 감가상각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 자산이 뭐가 있어요? 유형 자산이나
또 무형자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고정자산이라 얘기했는데 이때 이 공통매수액의 안분 계산을 할 때 5% 이상이 돼줘서 증감하거나 감소됐을 때만 우리가 납부세액에 대한 재계산,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거지. 5% 미만이 됐을 때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유형 자산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죠. 그만큼 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률이라는 게 있는데, 자,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는 5%, 그 다음에 기타 감가상각 자산들은 25% 체감률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를 곱하고 또 증가나 감소된 면세 비율이라고 그랬죠. 면세 비율. 자,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토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재고자산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재고자산은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그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아까 제가 1-5%,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이제 납부세액에 또는 공제할 금액을 계산했는데요. 이 과세 기간의 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5일 날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현재가 21년 2기 확정이에요. 자, 그러면 20년 4월 5일이니까 자, 요때죠. 20년의 4월. 그러면 이때 1기 예정에 관련된 거 아직 신고를 안 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2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2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확정 때는 우리가 따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기까지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기, 2기, 3기에 관련된 부분이 과세의 기간에 경과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21년에 5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1기 예정이 되겠네요. 그쵸? 1기 확정, 요 부분. 1기. 자, 여기가 2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2기 확정 때는 우리가 신고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 요 부분에서 계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기가 된다. 경과 기간의 수는 1기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신문사 및 광고를 겸용하는 회사로 신문 용지. 자, 신문 용지는 뭐예요? 면세죠, 면세. 자, 원재료 부분이 있고요. 세액을 1,000만 원에 100만 원만큼 있었어요. 자, 윤전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인쇄용 기계장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자산을 4천에 400만 원을 구입을 했대요. 자,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에 공통매수세액 계산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수세액 계산서에 명세서를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당사는 신문사와 광고업만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전표 데이터는 불러오지 않는다.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입력을 매일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 땡겨올 수 있거든요. 서식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안 난다고 그랬죠. 직접 서식에다가 작성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는데. 자, 그러면 관련자를 보면 구독료 수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면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한데 광고는 과세예요, 과세.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20년 2기 자, 총 공급가액이 5천이고요. 1기 때는 6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윤정기는 아까 제가 기계장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독료나 광고 수입은 우리가 면세하고 과세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끝부분에 있어요. 네 번째 탭에. 자,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탭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기타 자산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400만 원을 찍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해당 재화가 아까 그 윤정기에 해당하는 세액이 4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 자, 여기 면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해당 매입세액 400만원. 자, 그 다음에 체감률은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자, 25%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의 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경감률 1-25% 이렇게 계산하니까 75% 나온 거잖아요. 자, 단기,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이렇게 나왔는데, 단기 연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죠. 이게 지금 현재가 단기가 되고 이게 이제 전기가 되는 거죠. 그죠? 6천만 원 중에서 지금 구독료 수입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천만 원 중에서 2,400만 원 나온 거 있죠? 자, 여기 2,400만 원만큼. 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직전 연도는 우리가 앞전 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서식 보시게 되면 이게 직전 연도죠. 여기 있는 거. 그죠? 5천만 원 중에서 자, 1,00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5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그러면 증가율이 20%니까 일단 5%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해야 된다? 그죠? 재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하니까 우리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얼마가 있었다? 자, 60만 원만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기계장치하고 마찬가지 부가세대급금 우리가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60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환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분개하게 되면 거꾸로 되겠죠. 부가세대급금이 차변에 오겠죠.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매입세액 공제를 뭐 한다?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는 얘기죠. 대변에 있으면 못 받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기 예정 및 확정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계산 근거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정 신고가 아니라 확정 신고에 반영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정과 확정을 보면 20억 중에서 면세가 14억이고 6억이 나와 있네요. 재화의 공통 매입세액은 500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예정 신고 먼저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산 내역에 들어가서 확정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예정 신고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그 예정하는 부분 있었죠. 여기 보시면 예정, 그죠? 공통 매입세액은 5,500이었고요. 예정은 10억분의 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5,500 있고 10억분의 6억 요거 우리가 뭐야? 예정이죠, 예정. 하면 우리가 비율이 나오는데 60%가 나왔대요. 그러면 세액 곱하기 60%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곱하기 60% 하니까 65, 30 하니까 얼마 나온다? 300만 원 나오죠? 자, 이만큼을 공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300만 원이 지금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자 여기에 서식으로 땡겨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3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번에는 아까 그 예정 때 하는 안분 계산을 입력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한다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총분의 면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확정되니까 총분의 뭐 해줘야 돼요? 자, 아까 우리 총 얼마 20억이죠? 자, 20억 분의 면세가 14억이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 자, 여기 총분의 20억 분의 14억.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그죠? 그럼 면세 비율이 나오게 되고, 그럼 세액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곱하기 자, 70% 하니까 7, 5, 35, 350만 원이 나오죠. 그런데 앞전에 우리가 못 받는다 해서 나온 게 300만 원 있었잖아요. 300만 원 빼주니까 50만 원만큼도 더 공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 부분 3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매입세 불공제에 대해서 일반 전표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이 어디로 간다? 그쵸, 대변에 가서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원재료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300만 원만큼, 자, 우리 아까 그 부분에서 공제받지 못했었던 부분이 50만 원 남았었잖아요. 아까 여기. 자, 그죠? 350에서 300만 원은 이미 공제받았고 50만 원은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00에 50 해주고 금액을 땡겨오게 되면 된다. 여기 3만 5천 원 있는 건 기존에 뭐 딴 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 더 문제, 예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정신고 시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세요. 지금 예정신고거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안분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다가 금액을 입력해요. 공급가액과 자, 매입세. 그러면 공급가액이 자,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공통 매입세액이 2억 8천 나와 있죠, 그죠? 자, 2억 8천 나와 있어요. 자,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공통 매입세액과 세액 위에 있는 거, 자, 그대로 적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은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자, 총 공급가액은 얘네 둘 더한 거. 그게 여기로 들어오겠죠? 22억 6천만 원. 그 다음 면세 공급가액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면세는 요거 금액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비율이 자동 계산이 돼요. 그러면 여기 세액 얼마야? 2천 얼마야? 800만 원 나와 있죠? 2,800만 원 곱하기 10 몇 퍼센트예요? 5%입니까? 15%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420만 원만큼을 우리가 매일세 공제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요.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돼서. 근데 이 문제가 예정 때 안분 계산하고 확정 때 재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10번 중에 6번은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유형자산, 고정자산에 대한 재계산하는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 만큼 많은 연습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하느라 수고하셨어요.